우리가 알아야 할 사회 문제, 키워드 포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소방관 처우 개선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노후 차량과 그런 훼손된 방호복들이 많은 거에 대한 문제가 일단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거에 걸맞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나은 그런 처우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순직한 소방관만 해도 56명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방인력 확충과 소방관 처우 개선을 공약하고 소방청이 독립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고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는 상황.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얼마 전 강릉에서 성난정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이로 인해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면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와 그리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가 됐습니다. 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한 소방관은 3개월에 한 번씩 유서를 쓴다고 밝히면서 그들의 불안한 삶이 재조명됐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방관에 대한 처우와 제도 개선은 이게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니죠. 네, 소방관 처우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해당 캠페인에는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는데요. 네. 그들은 밀가루 등 하얀 분말을 자신의 몸에 끼얹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상에 게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박주민, 노웅래 의원과 배우 김혜수, 정우성, 유지태, 박보검, 가수 이승환 등이 참여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관들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겪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를 비롯한 여러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당연히 건강에 좀 무리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련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만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린 소방관들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암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암에 걸린 소방관은 15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암 판정을 받은 소방관은 19명이었으며 2014년 21명, 2015년 29명, 2016년에 43명으로 지난 4년간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암 말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소방관 특수 검진 결과 10명 가운데 7명이 건강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소방관들은 고지혈증과 고혈압, 난청, 당뇨 등 만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지난해 특수 건강검진을 받은 4840명 중 건강 이상 소견을 받은 비율은 68.1%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25.5%가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우리나라 60대 인구 10명 중 1명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방관의 고지혈증 질환 비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그 소방관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과 또 소방관의 업무와의 어떤 연관성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확실히 밝혀져야 제대로 보상도 이루어지고 또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당연합니다. 문제는 소방관들이 질환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뇌 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한 소방 공무원의 30.4%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 266명이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뇌 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한 79명 중 24명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려 30.4%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뇌 심혈관 질환 발생은 아무래도 과로 그리고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깊은데 이게 소방관의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근데 그렇게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지를 못하면 이 치료비 역시 소방관 본인이 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관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면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소방공무원의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도 알 수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신체에 나타나는 질병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매일같이 화재와 구조 현장에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좀 처참한 광경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발병되는 어떤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많은 소방관들은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상 상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간 소방관들이 받은 정신과 진료 상담 건수는 17,557건입니다. 자살한 소방관은 무려 47명이었다고 합니다. 정신과를 찾고 자살까지 한다니까 정말 지원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을 힘들게 하는 게 그런 병만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소방관들을 괴롭히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네. 바로 민원인입니다. 소방관들이 돕기 위해 출동해도 정작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민원인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방관들이 업무 중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사례는 4년 사이에 무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최근 5년 7개월간 피해 건수는 870건에 달합니다. 아니 도와주러 간 대원들한테 감사 인사는 못할 망정 폭언과 폭행하는 민원인들이 많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까? 네,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을 처벌하기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소방대원들은 체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좀 더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스템 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119 신고자가 주치 또는 자해나 자살 시도 등의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상습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과 공유 등을 통해서 사례 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치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 살펴봤는데요. 소방관들의 처우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릅니까? 많은 소방관들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문제로 현장 인력 보충과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꼽았습니다. 네. 그중 인력 부족은 특히 큰 문제인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210명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지방의 경우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구급차에 2명의 대원이 탑승하는데요. 네. 운전자를 제외한다고 하면 1명의 대원이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는 셈입니다. 네. 소방관들의 인원 부족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인원이 부족해서 이게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면 살릴 수 있는 생명도 못 살리는 경우도 또 생길 것 같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지난 2006년 2교대였던 소방관은 3교대로 바뀌었습니다. 네. 현장 공무원 중 가장 늦게 도입된 건데요. 문제는 인원의 증원 없이 여전히 2조 2교대나 3조 2교대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강원도 역시 만성적인 소방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내 소방인력은 2,612명으로
3교대를 위한 법정 필요 인력인 4,431명의 59%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관은 주간, 야간, 그리고 휴무를 반복하는 3교대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부족한 인원으로 억지로 3교대를 돌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2교대와 다를 바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그래서 오는 2022년까지 소방 인력을 2,000여 명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건 결국 법정 필요 인력 충원이 5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법정 기준 인원과 실제 활동 인력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네, 지난해 말 현장 활동 소방 공무원에 대한 법정 기준 인력은 5만 1,714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현행 인력은 3만 2,460명으로 약 2만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법정 기준 인력의 62.8%에 불과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인원이 부족하니까 근무를 하고 나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시 또 출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과 함께 또 노후화된 장비 역시 문제라고요. 네, 전국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 주력 소방차 총 4,571대 중 내용 연수가 경과한 노후 차량은 무려 948대였습니다. 전체의 20.74%였는데요. 주력 소방차의 5대 중 1대는 노후화된 차량으로 고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또 화재 진압 시 착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화복 역시 60%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방화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 커지는 건데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받는 낮은 임금도 고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숨을 걸고 일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굉장히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군필자 기준 초임 소방관은 소방사 3호봉을 적용받습니다. 2017년 기준 지급액은 약 163만 원인데요. 네. 소방청에 따르면 수당과 활동비 등을 포함한 실수령액은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상금, 시간의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화재 진화수당 등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금액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안팎입니다. 네. 이 중 위험근무수당은 겨우 6만 원, 화재 진압수당은 8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 아주 다양한 재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게 소방관들인데 이 위험수당으로 6만 원을 받는다는 게 좀 너무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나마 그것도 옳은 거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1월 고위험 현장 공무원 약 10만여 명이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관한 논의가 나오던 지난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인상된 소방관의 위험수당 6만 원은 원래는 5만 원이었습니다. 네. 고작 1만 원 오르기까지 무려 9년이 걸린 것인데요. 또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할 경우 하루 4회 이상 출동해야만 건당 3천 원의 가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근무수당이 인상되면서 출동 가상금 역시 한 번만 출동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네. 만약 출동 건수가 3회를 초과하게 된다면 매 회에 3천 원을 추가하도록 변경됐고요. 네. 이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실정입니다. 네.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얘기는 하는데 매일매일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은 아주 기본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외에 또 어떤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겁니까? 네, 화재 진압 도중 발생한 물적 손실 배상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의 구조 및 구급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각 시도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데요. 다만 화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해서 보상의 주체가 국가인지는 법정에서 판가름 나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화재 진압 중에 생긴 손실을 나라가 아닌 소방관이 직접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까?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가 기물을 파손하거나 긴급 출동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당연히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이 손해배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소방진압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화재 진압 등으로 기물이 파손됐을 경우 소방관이 변제를 요구받은 경우는 총 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방관이 직접 청구인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부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아, 좀 어이가 없네요. 이거 무서워서 일하겠습니까? 불 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소방관들이 너무나 많은 고충을 겪는다는 걸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일단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우선은 국가직 전환이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소방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장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소방서마다 장비 품질이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 국가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부로부터 안정된 예산을 지원받아서 장비를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건데 실제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소방관 처우 개선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는데요. 지금 상당수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소방관 처우 개선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모두 21건입니다. 네. 이 가운데 소방관의 근무 환경과 복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은 무려 19건이지만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고작 7건 뿐이라고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안식월 도입 법안은 1년 넘게 계류 중인데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은 본인이 원할 때에 한해 재직기간 중에 한 차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안식월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방관의 처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소방청 독립, 부족인력 충원 및 근속 승진 확대,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심리건강관리센터, 소방전문 병원 설립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소방청은 42년 만에 독립기관으로 격상됐고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문을 부수거나 교통사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진화나 구급 업무가 총각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잘못이 아니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별 소방관에게 배상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던 제도를 고치던 무조건 방법을 찾아보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참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바로 떠오르는 건 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처우와 근무 환경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군요. 소방관의 처우 개선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